제 동기들도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아울렛만 가시더라도 잘 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돈이 된다는 건 알았어요. 포이즌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 다음에 이 물건에서 입찰을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포이즌 한 지 한 2개월 정도 된 초보셀러고요. 카페에서는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터널 선샤인이요? 네. 그 영화 제목이요? 네, 영화 제목이. 왜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닉네임을 지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터널 선샤인님이라 불러야 돼요? 아니면 이선이라고 해도 돼요. 이선님이라 부를게요. 아, 네. 그럼 지금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저 사무실이 이쪽에 있는데 가기 전에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테이크아웃 하려고 같이 가실까요? 아, 네, 좋습니다. 대표님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아, 네, 맛있게 드세요. 거의 억지로 사달라는 수준으로 제가 먼 길 와주셨는데 당연히 다 제가 대접해야죠. 부자고님 강의를 어떻게 듣게 되신 거예요? 저는 사실 부자곰님보다는 공대셀러님의 강의를 전에 들었는데 공대셀러님이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같이 아울렛을 한번 가서 이제 포이즌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8, 7명?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랑 용인 기흥 아울렛을 갔거든요. 공대셀러님 강의는 포이즌 강의였어요? 아니요, 그 구매에 대한 강의. 근데 거기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이즌 리셀이 있다 알려주겠다고 이제 아울렛 네. 데려가신 거예요? 오, 그것도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은 잘 나눠주시는 분이라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거기 어떻게 보면 공짜로 알려주시는 거니까 가서 들었죠. 그렇게 공대셀러님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부자고님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4월인가 언제 부자곰님이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그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이거 괜찮다 해서 혼자서 이제 아울렛만 조금씩 다니고 있다가 이제 5월에 제대로 된 강의를 하나 서 과장님하고 런칭을 하셔가지고 같이 듣게 됐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저렴한 강의를 들었었어요. 이번에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과정 있잖아요. 1주차서부터 4주차 중에 1주차 내용이 제가 들었던 강의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개론 같은 느낌인데 그걸로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돈을 주로 버는 거죠. 좀 생각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네요. 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업자만 만들려고 하면 되고 근데 또 그 각자의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재고를 쌓아둘 필요가 없고 고객님이 주문을 하시면은 그 주문을 이제 나중에 처리를 해서 고객님한테 전달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본이 묶일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사놔야 되는 거니까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조금씩 막 잊혀질만 하면 주문이 들어와서 회전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초반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좀 이런 게 진입장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포이즌은 꼭 이렇게 재고를 쌓아야 해요? 웬만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보통 이제 직매입으로 해가지고 바로 보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검수 과정을 놓치게 돼가지고 이런 상품 같은 것도 깨끗한 박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구겨진 박스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상품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구겨진 박스가 저한테 오게 되면은 저는 그거를 인천에 있는 창고에 보내서 검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상품들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포이즌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이 정도도 구겨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은 좀 찢어진 게 주로 있는 거거든요. 찢어진 게 중요하군요.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저는 지금까지 검수에 걸리진 않았어요. 포이즌을 공대셀러님이 아울렛에 데려가가지고 그때부터 알게 됐다고 했는데 포이즌 자체를 그때부터 혼자서 야금야금 하셨을 때는 좀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그때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홍대셀러님이 알려주시긴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유료 강의를 들은 것처럼 완전 디테일한 그런 느낌 아니고 약간 실전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같이 이제 따라가면서 배운 거라서 제가 또 막상 이제 물건을 샀을 때 생기는 그런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결하기에는 약간 눈치가 보이고 그랬었죠.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고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끼리 또 방이 있더라고요. 동기들끼리 소통하는 방이요? 동기보다는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죠. 저 같은 초보들은 이제 여쭤보면은 되게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산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마진이 남으니까 만약에 아울렛 가는 데 있으면 사라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가끔씩 가서 사고 아니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드로우 같은 게 있어요. 뭐 나이키나 뭐 이런 좀 유명한 제품들은 가끔씩 추첨 같은 거를 10시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좀 돈이 되는 모델들은 좀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드로우 한번 하고. 다들 돈 잘 버시나 봐요. 원래 그런 거 돈 못 벌면 공유하기가 어렵거든요. 마음 상태가. 다 이런 초보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냥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혼자서 할 때는 사업자 이야기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게 어려운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사업자를 4명 다 간이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가세 환급을 통해서 백마지를 얻는 게 좀 주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일반 사업자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10% 정도라도 더 먹고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간이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부가세를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도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10만 원인데 포이즌에도 10만 원에 올려요. 그렇게 되면은 0원이잖아요. 마진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10,000원 정도나 한 9,000원 정도를 먹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는 9,000원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마진이 0원이더라도 9,000원 얻을 거를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산 구매 금액과 판매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으니까 네. 일반 과세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네, 그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그런 거 자체를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져와서도 또 검수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보냈는데 이게 불량이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배송비라든지 이런 게 들고 이것도 하자 판매라고 해가지고 한 5%나 10% 싸게 팔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역마진이 나게 되면은 좀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 들을 때도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공격적으로 사지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포이즌에 관련돼서 이게 어떤 플랫폼인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타오바오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 더우라고 하는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랑 연계된 플랫폼이 포이즌이라고 알고 있고 보통 이제 저희가 포이즌이라는 데에다가 물건을 올리면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우에서 물건을 사고 그렇게 돼서 사면은 저희가 이제 인천에 있는 창고까지 물건을 보내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포이즌은 더우라는 그 쇼핑몰에 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어플이나 플랫폼인 거네요. 네, 그런 셈인 거죠. 포이즌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은 더우에다가 물건을 판매하는 거랑 같은 거네요. 네, 보통 더우에서 데이터를 봐가지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포이즌 내에서도 전체 시장 데이터를 볼 수가 있긴 한데 만약에 중국어를 좀 하실 줄 안다든지 아니면은 그 더우에 한번 들어가서 더블 체크하고 싶다 이러면 가서 할 수도 있겠죠. 포이즌 어플도 중국어를 잘해야지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포이즌은 한국어만 잘하면.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네, 언어가 여러 개 있던 것 같은데 영어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한데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저희는 당연히 한국어로 하고 있고 굉장히 간단한데요? 포이즌에 이제 일반 판매랑 보관 판매가 있는데 일반 판매는 제가 입찰을 올린 다음에 고객이 이제 물건을 사게 되면은 제가 인천에 있는 창고까지 보내주는 거고 보관 판매라는 거는 물건을 미리 산 다음에 포이즌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잘 팔릴 만한 상품이다 하면은 거기서도 창고에다가 미리 담아두고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신청서를 보내고 그 상품이 이제 신청서가 심사가 통과되면은 그때 물건을 보내서 상품의 퀄리티를 검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다시 입찰하게 되는 시스템. 그거는 제가 따로 저희 집이나 창고를 계약하지 않고 포이즌에서 재고를 쌓아놓고 판매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한 90일 정도는 공짜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로는 물론 창고비가 들긴 하는데 대체로 부자곰님 강의를 들었을 때도 제일 오래 갔던 상품이 한 80일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90일에 무료 사용 기간에 재고 네네. 소진이 빠르게 된다. 그리고 그거는 포이즌에서 어느 정도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사를 통과를 시켜준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잘 팔리는 물건이기도 하고 뭐 시즌성이 강하다든지 아니면 판매량이 높은 상품들 그런 거를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엄청 의도를 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여름이니까 슬리퍼라든지 이런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슬리퍼랑 뭐 샌들 같은 걸 사는데 그런 거 좀 잘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재고를 쌓아서 직접 발송하는 것도 하시고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내는 것도 하시고 두 가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관 판매의 장점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재고를 넣어야 되는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팔리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창고에다가 물건을 넣게 되면은 공간이 회전이 되니까 좀 더 부담감이 없어진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신발 박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름이니까 또 습기 같은 거에 민감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스웨이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기가 있으면은 좀 더 얼룩이 진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책상 옆에 엄청 쌓아놨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치게 되면은 저게 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다 돈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서 만약에 제가 하고 실수로 커피라도 쏟는다면 그래서? 아찔하네요. 아찔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보관 판매가 된다고 하면은 검수가 된 아이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을 지고 보관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걱정 없이 물건을 보낼 수가 있고. 포이즌은 신발 플랫폼인 건가요? 아니요, 근데 이 초보 가게는 신발을 하기가 좋아요. 사람들이 매일매일 신기도 하고 그나마 좀 덜 까다로운 편이기도 해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데 대표님 스타일도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 해주신 거 보면은 원래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혀요. 저는 패션에 관심이 전혀 없고 저는 매형이 옷 공장을 하거든요. 그럼 갑자기 관심이 없는데 매형이 옷 공장을 해요? 옷 공장을 해가지고 제가 옷을 안 사 입어요.
그리고 아. 신발 같은 경우도 무신사에서 세일할 때만 5켤레, 6켤레 사가지고 그냥 신다가 버리고 이런 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포이즌의 장점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잘 몰라도 데이터만 보고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을 덜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알죠? 검색 및 입찰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누르고 이미지 업로드나 아니면 바코드 검색이 있는데 주로 바코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코드를 누르고 이렇게 찍어보면은 해당 상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도가 꽤 괜찮은 편이라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맞는 상품이면은 클릭을 해서 이 상품을 한번 보고 진짜 다 한국어네요? 네, 사이즈별로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 사이즈마다 이게 얼마나 팔렸는지 나와 있어요. 판매량이 다 적혀 있네요. 네. 이거 한 달 판매량인가요? 네, 한 달 판매량.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네, 가격이 다 달라요. 어떤 네. 건 7만 원인데 이건 5만 원이고. 네, 그래서 이게 사이즈마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을 해서 마진을 높이는 시스템인 거거든요. 포이즌 어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 가지고 어떤 게 또 잘 팔리고 어떤 게 좀 더 비싸게 팔리고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서 좀 높은 가격으로 돼 있는 거를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거래 기록이 있어요. 그럼 거래 기록에 이게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1개월로 보면은 또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경우에는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3개월이든 6개월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보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최저 가격에 사도 어느 정도 마진을 보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지 그나마 좀 덜 물립니다.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으면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강의를 듣고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도 다 시행착오를 겪으신 거를 좀 줄이려고 강의를 듣는 거니까 기준 같은 게 없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몇 개 팔린 거를 사야지 내가 손실이 없지? 아니면은 어디서 사거나 마진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높일 수 있을까?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는 게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까 공대 셀러님 강의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강의를 좀 많이 듣는 편이세요? 네, 저는 웬만하면 시작하기 전에 강의를 좀 듣는 편이에요. 부자공님 강의는 4월 달에 열렸던 그 강의를 듣고 괜찮다 싶으셔가지고 이번에 런칭된 강의를 듣게 되신 거예요? 네, 4월에 들었던 거는 아울렛을 위주로 가는 거였고 이번에 했던 거는 프로그램을 좀 알려주시는 거였는데 아직 저는 프로그램 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성장을 못했고 아울렛에 가고 있는데 그래도 병행을 해서 좀 시너지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자공님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디테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꼼꼼하고 물론 이제 너무 바쁘신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학생들 하나하나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이제 다 한 명 한 명한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사이즈표에 신발마다 조금씩 규격이 다르거든요. 규격이 달라요? 보통은 EU 사이즈를 기준으로 포이즌에 올리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는 센티미터 단위로 사잖아요. 밀리미터 단위로. EU 사이즈랑 밀리미터 단위랑 좀 다르게 되니까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부자곰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다 나눠주셨습니다. 부자공님이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코팅까지 해서 그 고리 연결해서 다 주신 거예요? 네, 저희가 한 50명 정도였는데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링크를 딱 주고 여기서 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고마웠죠. 네. 정말 꼼꼼하신데요? 그리고 저는 시트가 도움이 많이 되는데 고객이 주문을 하면은 인천에 있는 창고에 보내고 주문이 완료가 되면은 돈이 들어오는 뭐 시스템인데 그 과정에 맞게 엑셀 시트가 되어 있어요. 관리할 수 있는 엑셀 시트도 주시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꽤 많은 양을 보내는데 시트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재고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시트를 받아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런 관리 정보도 강의 하실 때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강의 내용 중에는 같이 아울렛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건 없는데 스터디를 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번개로 기흥에 가고 있는데 시간 되는 분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수업을 배웠다 하더라도 혼자 가면은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 있잖아요. 네. 물론 주기적인 건 아니지만 강사님이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해서 같이 가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대셀러님이 처음에 같이 가주셨을 때 되게 감사했었죠. 그리고 꼭 강사님이랑 같이 안 가더라도 좋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스터디도 같이 하고 며칠 전에는 카푸치노님하고도 만나서 그분이 되게 잘하시는 분인데 저는 배우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좀 강의를 여러 개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무슨 온라인 비즈니스를 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구매 대행 했었고요. 크로스로도 뭐 작게 해봤고 구매 대행이면 중국 구매 대행인 건가요? 중국이랑 건기식 했습니다. 미국 거. 그럼 그것들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은 안 해요.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중국 구매 대행이랑 이거 포이즌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좀 더 초보자들한테 시작하기가 좋을까요? 만약에 재고에 대한 부담만 없으면 이게 나은 것 같아요. 포이즌이요? 네, 포이즌이 나은 것 같아요.
재고에 대한 부담이 클까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저는 솔직히 잘 되는 사람들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제 동기들도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아울렛만 가시더라도 잘 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돈이 된다는 건 알았어요. 보통 온라인 부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 푼도 잃기 싫은 경우가 많거든요. 유튜브만 봐도 얼마 안 됐는데 월 1,000만 원 번다 이런 게 많으니까 당연히 온라인으로는 좀 더 쉽게 돈을 많이 벌 것 같긴 해요. 소수의 분들은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좀 연구를 한다든지 같이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좀 지혜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성장하신 분들이 있어서 혼자서 좀 부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조금만 하시다가 좀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건 좀 끈기만 있으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좀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다. 그리고 포이즌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같은 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 다음에 이 물건에서 입찰을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광고 안 돌려도 돼요? 네, 그럴 필요 전혀 없고 이거는 경매 같은 거거든요. 최저가로 입찰을 하는 시스템이라서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사가지고 남들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은 최상위로 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어차피 고객님들은 내가 살 브랜드나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저는 어떤 게 돈이 되는 사이즈인지만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미리 사놓고 판매만 하면 되는 거죠. 강의 때 이것도 하나하나 다 나누신 거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걸로 붙여보면 됩니다. 아니 그 주머니도 왠지 부자곰님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 강의에서 쓰는 프로그램 이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막 이것저것 되게 많이 주셨는데 아, 이런 수선 키트를 이런 것도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울렛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은 그 깔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신어봤던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닦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본드라든지 이런 좀 더러운 게 묻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생산 과정에서 뭐 새 거긴 한데 그런 본드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는 그것도 좀 제거를 해야 돼서 이런 스티커나 타르 제거제 같은 것도 써야 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박스를 좀 신경 써서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아울렛에서 살 때 박스가 괜찮으면은 웬만하면 양품인 경우가 많거든요. 박스가 이제 빳빳하다 이러면은 보통은 종이도 잘 덮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안에 상품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신발 같은 거를 볼 때 이런 끈 같은 게 잘 되어 있는지 왜냐면은 이게 고객님들이 신고서 보통 저희가 나비끈 묶듯이 이렇게 맞아요. 묶어놓고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새 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검수에 필요한 그런 변수를 좀 없애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스웨이드 같은 것도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찢어져 있어요. 이런 건 상관없어요. 아 괜찮아요? 또 그건 관대하네요. 만약에 이런 거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종이 자체가. 그래도 신발만 깨끗하면 되고. 신발과 상자가 중요하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좀 이렇게 찢어져 있는 거거든요. 오 맞아요. 찢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포이즌에서 검수 불통과가 되면은 몇 개 사진을 찍어줘요. 흠집이 있다든지 이렇게 찢어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책을 안 잡히려고 이렇게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 불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다시 돌아올 때 그 택배비는 제가 내요? 네, 그거는 내셔야 됩니다. 그거는 3,000원 정도라고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한 건당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몰아가지고 다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록타이트를 하니까 아까 전보다는 많이 붙었어요. 지금 네네. 이렇게 붙어서 보내면 되고. 포이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주로는 오후서부터 좀 밤까지 일하는 편인데 지금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오전에 운동을 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아울렛에 가서 물건을 사고 돌아오면은 한 점심 끝무렵이나 아니면 저녁 정도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입찰하고 보낼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일이 없으신 건가요?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시트에다가 정보를 입력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죠. 시트 장부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구경할 수 있을까요? 아, 네네. 저도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는 이제 아울렛에서 사기 때문에 구매 완료에다가 그냥 쓰긴 하는데 원래 교육에서 들은 거는 보통은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다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 신발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품번이 나와 있어요. 그 품번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모델이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품명이랑 이런 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품번이랑 품명 넣고 사이즈를 넣으면 자동으로 변환되거든요. 이 자동으로 변환되는 값도 부자공님이 다 넣으신 거예요? 그죠? 다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여기 사이즈 참고에 있는 거를 룩업으로 가져가서 변환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거 시트 사용하는 방법도 수업에 알려주세요? 아, 네, 수업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면은 알려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또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포이즌에서 한번 검색하고 판매량 같은 데이터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구매하고 나서 이 엑셀에다가 적는 거예요? 보통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울렛에 갔다 온 거를 적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산 물건에 대해서 이제 일단 이 사진 같은 걸 또 따와야 되니까 한 번씩 검색을 하는 거죠. 이런 상품명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하나 영어로 치기가 사실은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복사가 다 되고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품명도 이렇게 다 등록을 하고 산 사이즈를 만약에 40이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오, 여기 보니까 실제로 마진이랑 부가세 환급도 이렇게 다 계산이 돼요, 시트에. 네네, 맞아요. 부가세라는 거는 물건을 구입한 가격의 10%인 거죠. 아, 제가 실제 구매했던 네. 금액의 10%. 그래서 완전히 10%는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한 7, 8%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꽤 큰 퍼센테이지죠. 여기 예상 수수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예요? 포이즌에서 마켓 수수료 같은 건데 15만 원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는 10%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요. 기본으로 15,000원을 받고 1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는 10% 정도를 이제 받는 거죠. 2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10%가 붙어서 2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45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냥 그때서부터는 4만 5천 원은 고정이 되는 거. 대표님은 지금 신발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수수료는 15,000원으로 지금 고정해 두신 거네요? 자동으로 자동으로 또 변환이 이것도요?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수수료는 판매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 책정이에요? 제가 입찰 가격으로 올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신발을 6만 원에 올린다. 그러면은 15만 원 미치니까 기본적으로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듣다 보면은 아울렛에 가서 상품을 사오는 게 좀 중요해 보여요. 검수해서 통과가 잘 될 만한 상품을 보려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게 안전하죠. 그러면 아울렛 근처에 살지 않거나 내가 지방에 산다 그러면은 포이즌은 좀 어려울까요? 제가 아는 분들은 뭐 주말마다 가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좀 차를 타고 이동을 하셔가지고 아울렛에 가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 거고.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가요? 네, 그건 똑같아요. 왜냐면 검수 과정이 들어가긴 해야 돼가지고. 지방에 살고 있고 아울렛이 근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품을 재고 파악만 할 수 있으면은 포이즌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재고에 대한 것도 나오고 예상 마진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 만약에 조금 자금이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나는 재고를 쌓아둔 거에 큰 부담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프로그램은 셀러랩? 그런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시중에서 지금 누구나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강의를 들으신 분들한테만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렛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가까워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보통 성격이 좀 되게 내향적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은 안 어울리셨어요? 저도 어려웠죠. 아이 100%라서 저도. 대표님 웃을 때 자꾸 입을 가리시는데 가릴 때도 공손하게 입을 가리세요. 네. 아울렛에 쇼핑하러 갈 때 최대 고비는 부끄러움이다. 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한테는 좀 그럴 수가 있죠. 그거 외에는 아울렛에서 물건 사갖고 나오는 데에는 좀 어려운 건 없나요? 수량 제한이 있죠. 나이키 같은 경우는 수량 제한이 있어요. 한 상품에 대해서 5개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한 명이 하루에 10개를 구매할 수 있는 게 한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공유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차피 못 사니까 남들도 이제 좋은 거 다 사면 좋으니까. 인터넷도 그런 제한이 있지만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면은 여러 족을 살 수가 있잖아요. 카드만 같은 걸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하루 일정 어떻게 되시나요? 뭐 오늘도 매일 갔던 것처럼 아울렛 가서 이제 오늘도 또 득템해야죠. 오늘 기온이 34도가 넘는다는데 그래도 가시나요? 네. 그래도 그걸 또 주워야지 시원한 데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